안녕하세요. 스포츠 영양 코치 살빼고입니다. 중년 남성들의 가장 큰 고민이 뭘까요? 40대만 넘어가도 발기력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데 50대가 넘어가면 거의 고자 수준이 되는 게 대부분이죠. 아침에 텐트 치는 게 언제였는지도 기억 안 나시죠? 저는 50대의 나이에 매일 아침 텐트를 치는데요. 저 역시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럼 왜 중년의 나이가 되면 발기가 잘 안 되는 것일까요? 발기부전이 단순히 노화 때문일까요? 발기의 원리는 단순합니다. 바람 빠진 타이어에 공기 불어 넣듯이 성기에 혈액을 빵빵하게 넣어주면 돼요. 발기가 잘 되려면 혈액량이 빵빵해서 모세혈관 곳곳으로 혈액을 잘 보내야 되고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분비가 원활해야 됩니다. 혈류 개선도 돼야겠죠. 그런데 50대 남성들 어떤가요? 대부분이 건강검진 받으면 고혈압, 당뇨에 고지혈증입니다. 주위에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안 먹는 친구 없어요. 혈압약이 뭡니까? 강제적으로 혈압을 낮추는 약이죠. 강제적으로 혈압을 낮추는 약을 먹는데 발기가 잘 될 일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혈압 때문에 저염식을 강조하죠. 저염식을 해야 혈액량이 조금이라도 줄어들어서 혈압을 조금이나마 낮출 수 있으니까요. 빈대 잡으려다 초가상간 태우는 일인 거죠. 그리고 고지혈증 약은 강제적으로 콜레스테롤 분비를 억제합니다. 그런데 콜레스테롤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아세요? 바로 테스토스테론, 즉 남성 호르몬의 원료입니다. 고지혈증약 스타틴은 곧 남성 호르몬 분비 억제제인 것입니다. 또 콜레스테롤 생산 회로를 억제하니 부작용으로 코엔자임 Q10의 생산까지 억제시켜서 정상적인 에너지 대사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고지혈증약 복용자들에게 코엔자임 Q10 복용을 권장하는 거예요. 이렇듯이 중년 남자의 발기부전 원인은 노화보다는 잘못된 의료 체계로 인한 부작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현대의 의료 체계는 고혈압, 고지혈증 진단 기준을 왜 그렇게 낮게 잡는 걸까요? 당연하게도 환자의 건강보다는 진단 기준을 낮춰야 더 많은 사람들이 약을 먹게 되고 사람들이 약을 많이 먹어야 의료계나 제약회사들이 돈을 벌 수 있으니까요. 제가 지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현대의 의학과 영양학은 대규모 제약회사와 식품회사들이 대규모 자본으로 관련 학계의 연구를 주연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에 맞게 연구 결과를 뽑아내기 때문에 현대의 의학과 영양학은 그들의 돈벌이를 위해 너무나도 많이 왜곡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튜브에선 그렇게 교육받은 의사들과 영양 전문가들이 판을 치고 다니니 현대인들이 그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기 힘든 것이죠. 저같이 특이하고 이상한 놈이 의사들의 의견에 반대되는 진짜 건강 정보를 이야기하면 사이비 취급이나 받는 것이 일수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본론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다이어트 챌린지 중인 제 친구 기억하시죠? 궁금하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친구가 제 코칭을 받고 2주 정도 지나서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하는 말이 누구야? 나 요즘 아침마다 텐트를 쳐. 이러더라고요. 이 친구도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심각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약을 하루에 한 움큼씩 먹고 있었고 당연히 발기부전이었죠. 성관계를 하고 싶어도 불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제 코칭 2주 만에 텐트를 치더라고요. 제 영상 꾸준히 시청하셨다면 제 식단 프로그램을 대충은 아실 텐데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먼저 식단은 클린 카니버를 시켜서 최대한 빠르게 대사 시스템을 포도당 대사에서 지방 대사로 전환시켰고요. 고혈압 환자임에도 하루 소금물 700ml를 따로 마시게 하고
총 하루 소금 섭취량을 10g 이상 섭취시켰습니다. 소금이 고혈압을 유발시킨다고 하는데 혈액량을 늘려 혈압을 약간 상승시키는 것은 맞지만 고혈압의 원인 물질은 아니죠. 오히려 탁한 혈액에 수분을 증가시켜서 혈액을 묽게 만들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병원 가면 응급 환자에게 생리식염수 먼저 꼽는 거예요. 그리고 영양제 조합은 비타민C, 오메가3, 코큐텐, 미네랄 복합제를 기본으로 가져가고 이 친구에게 맞는 별도의 영양제를 처방했습니다. 또 한 가지 핵심 노하우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어싱입니다. 어싱의 효능은 나중에 영상을 통해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어싱의 효과 중에 혈류 개선 효과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어싱의 효과를 가장 직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평상시 혈액과 10분 정도 어싱 후 혈액을 채취해서 비교를 해보면 평상시에는 뭉쳐있던 적혈구들이 어싱 10분 정도 하게 되면 완전히 분리되어 활성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실험 영상은 영상 우측 상단에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렇게 어싱을 하게 되면 강력한 혈류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이 친구 또한 잘 때만이라도 어싱을 할 수 있게 매일 어싱 팔찌를 착용하고 취침하게 하였습니다. 최근에 제가 모든 어싱 용품을 한 가지 아이템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발찌를 만들었잖아요. 요즘엔 그 발찌를 24시간 착용하고 상시 어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리발찌 같은 경우 그냥 착용하고만 있어도 정전기 방지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겨울철이나 가을 이제 건조할 때 몸에 정전기가 너무 많이 발생해 가지고 뭐 문고리나 뭐 차량 같은 거 이렇게 문 잡을 때 스파크가 강하게 튀었었는데 그거 착용하고 난 이후로 그렇게 정전기가 튄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아무튼 추천드리고요. 그런데 이렇게 어싱이 건강상 이로운 점이 많은데 젊은 분들은 어싱, 맨발 걷기 이야기만 나오면 미신, 사이비 종교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젊은 분들은 사실 어싱 효과를 직접적으로 느끼기가 힘들어요. 젊음 자체가 최고의 건강 지표이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들은 영양 보충제나 어싱 효과를 잘 못 느낍니다. 그러나 환자나 노인분들은 여기저기 아픈 곳이 많기 때문에 어싱 효과를 더욱더 직접적으로 느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맨발 걷기에 그렇게 열광하는 것이죠. 어싱 발찌 하루만 착용하고 자보면 건강한 사람도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한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적색육과 좋은 지방 섭취, 소금물과 어싱 요법 등으로 발기부전과 모든 성인병을 다 잡았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코칭하는 내용들이 모두 의사들이 절대 금지하는 것들이에요. 적색육은 발암물질이고 버터, 포화지방은 고지혈증의 원인이라고 못 먹게 하면서 현미채식 권하고 소금 또한 고혈압의 원인이라고 저염식 권하고 어싱 맨발 걷기는 관절 건강에 안 좋다고 하지 말라고 하고 참 제가 생각했을 때 의사들은 아주 사람들을 고자로 만들려고 작정을 한 것 같아요. 저는 반대로 고혈압 환자에게 소금을 먹이고 고지혈증 환자에게 적색육, 지방 위주의 식사를 권하고 노인과 병자들에게 어싱과 맨발 걷기를 권하니 의사들이 보면 누구 죽이려고 환장했냐는 소리를 하겠죠. 그런데 결과는 어떤가요? 제 친구는 지금 2개월 만에 고혈압과 당뇨, 고지혈증을 모두 다 때려잡았습니다. 물론 발기부전 치료는 보너스고요. 영상 초반에 발기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저는 그 원리에 맞게 그냥 코칭을 했을 뿐이에요. 소금을 충분하게 섭취하게 해서 저염식으로 쪼그라들어 있는 혈액량을 늘려주어 같은 심박출을 하더라도 세포 곳곳으로 혈액이 원활하게 돌게 만들었으며 적색육과 질 좋은 지방을 주식으로 함으로써 지방대사를 원활하게 하여 중성지방 수치를 낮춰주고 코큐텐과 콜레스테롤이 원활하게 생산되게 함으로써 남성 호르몬 분비를 원활하게 만들어주고 어싱을 통해 혈류 개선을 시켜줬을 뿐입니다.
단순히 약물을 통한 일시적인 치료가 아니라 근본적인 치료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의사들은 이걸 못해요. 배운 지식 자체가 거대 자본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질병을 근본적으로는 고치지 못하고 약물로 일시적인 증상만 개선하려고 하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은 평생 먹는 약이 아닙니다. 3달이면 다 때려잡을 수 있는 병들이에요. 여러분들도 위의 팁들과 더불어 제 기초 식단을 딱 일주일만 한번 실행해 보세요. 속는셈 치고. 식단 영상은 우측 상단에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꼭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일주일만 해도 몸에 큰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자본주의가 만들어 놓은 그 매트릭스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저를 만나셨으니 여러분들도 이 지긋지긋한 매트릭스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구독, 좋아요가 여러분들의 빨간 약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길 빌며 저는 다음에 더욱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